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오후 5시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오늘 공공기관 친문백서라는 흥미로운 보고서를 냈습니다. 문재인 정부 낙하산 캠코더 인사 현황인데요. 그 요지는 이렇습니다. 결론 부분이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1년 4개월 동안 340개 공공기관에서 1651명의 임원이 새롭게 임명되었는데 이 가운데 365명이 캠코더 인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캠코더가 뭐냐면 대선 캠프, 코더 인사, 더불어민주당 출신에서 캠코더를 뽑아가지고 캠코더 인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말하 친문재인 인사다 이런 뜻이겠죠. 전문성이 없이 문재인 대통령 관련 근무 이력을 가지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지금 취직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좀 심합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당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매일 한 명씩 낙하산 인사가 임명된 꼴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현 정부 공공기관 수장 자리가 국회의원 낙선자 재취업 창구로 전락했다.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는 능력과는 무관하게 정치권 인사들을 중요기관 기관장이나 임원으로 내세워 신적폐를 쌓고 있다. 신적폐를 쌓고 있다. 캠코더 인사로 지목된 365명 가운데 94명은 기관장 그러니까 사장이라든지 하여튼 무슨 위원장이라든지 하여튼 기관장 그 기관의 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20대 총선에서 낙선했거나 불출마를 선언했던 사람들이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 이상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등입니다. 이 국회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20대 총선에서 떨어진 사람 중에서는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등도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된 캠코더 대표 인사 중에 들어갑니다. 이 김낙순 한국마사회 회장,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지병문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등은 국회를 떠나 있었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 공공기관장으로 재취업에 성공한 전직 의원들입니다. 서주원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사장은 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남편입니다. 남편이니까 부부 동반 더불어민주당 출신이군요. 공공기관 이사에는 주로 민주당 지역당직자와 시민단체 출신들이 다수 임명되었다. 국회의원들은 주로 이제 장으로 들어가고 그 밑에 이사는 민주당 지역당직자와 시민단체 출신들이 다수 임명되었다.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능력보다는 지역 연고를 중시하고 있다. 대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은 최상현 민주당 대구시당 정책실장을 비상임 이사로 임명했고 부산에 본사를 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상임 이사에 이동윤, 비상임 이사에 손봉상, 조민주 씨를 임명했다. 이 문재인 정부 신규 임용 인사 가운데 캠코더 인사, 이른바 이 정실 인사가 가장 많이 반영된 곳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의 공공기관이랍니다. 여기에는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기관들이 많은데 이번 정부 들어
88명이 새로 임명됐는데 그 중에 60명입니다. 68%입니다. 8%가 캠코더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은 오는 10월에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바깥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국민 화합, 통합,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를 강조를 하는데 실제로 인사를 한다든지 정책을 펼 때는 철저하게 우리끼리 한다. 끼리 인사를 하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이 더불어민주당이라면 이 더불어는 같이 간다는 뜻이죠. 같이 간다. 영어로 말하면 together인데 이 좌파들이 더불어를 많이 강조합니다. 좌파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이 당명이 김일성주의자 신영복 씨가 뭐 지어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더불어. 이 북한이 더불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같이 가자. 그런데 실제로 더불어 가지 않습니다. 더불어 해놓고 끼리끼리 합니다. 더불어 해놓고 끼리끼리 해요. 왜 이럴까요? 왜 반대로 갈까요? 더불어민주당은 좌파 정당입니다. 좌파 정당은 계급투쟁론을 깔고 있습니다. 계급투쟁론은 한 사회나 한 국가를 양분합니다. 지배층과 피지배층.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정권을 잡느냐? 지배층을 고립시키고 지배층을 타도하는 겁니다. 이게 더 악화가 되면은 북한식 계급 성분론이 나옵니다. 적대계층을 한 3분의 1 정도로 분류를 하고 이 적대계층에 대해서는 일단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적대계층 이렇게 나오면은 어쨌든 이 좌파 세력은 개혁투쟁론이라는 공통된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사회를 항상 양쪽으로 분열시킵니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론을 분열시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분열 정책을 공식화해버리면 표가 오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절대로 분열적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사람 중심이라고 합니다. 사람 중심이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아, 나도 사람이니까 나를 사람 취급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람 중심 해놓고 그 사람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 민중계급에 속하는 사람은 우리 편이고 그게 속하지 않으면 사람 취급 안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 들어서 사람 취급을 받는 사람 누구냐? 노동자죠. 노동자 중에 잘 조직된 민노총, 전교조, 그리고 참여연대 등 친정권 시민단체, NGO, 시민단체란 말을 저는 쓰기 좀 싫어합니다만 NGO, 비정부단체,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여기 지역적 분류를 안 하는데 지역적으로는 호남이죠. 호남. 이런 사람을 자기 편으로 봅니다. 좌파 세력은 철저하게 우리 편, 다른 편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더불어민주당처럼 통합을 강조합니다. 평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실제 정책으로 들어가면은 계급적 적과 우리 편으로 나누는 것이죠. 칼 마르크스가 다른 사회주의와 가장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회주의는 이 자본가들에게 대항해서 싸우더라도 자본가를 카운터파트로 인정을 해줍니다. 대화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계급투쟁론은
계급적 적이란 개념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의 라이벌을 타도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타도 대상으로 보느냐 아니면 대화 대상으로 보느냐 경쟁 상대로 보느냐. 정치에서 상대를 타도 대상으로 본다. 적폐 대상으로 본다. 하면은 법을 그렇게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법을 적용할 때도 이 문재인 정권은 철저하게 계급적으로 지금 적용하려고 합니다. 노조에는 유리하게 노조가 폭력 시위를 하고 이것을 경찰에 진압을 했을 때 누구 편을 드느냐? 경찰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불법 폭력 시위 편을 지금 드는 방향으로 법을 지금 왜곡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공자유민주주의자에 대해서는 법을 불리하게 적용하고 자기 편 좌파 세력 개업투쟁론자들에게는 법을 유리하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정한 나라 만든다고 합니다. 계급투쟁론자 좌파는 공정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계급투쟁론자들은 불공정을 정책의 기조로 삼습니다. 즉 우리 편에게는 유리하게 상대편에게는 적대적으로 이게 계급투쟁론자들의 행태인데 그렇게 말하면 표가 오지 않으니까 겉으로는 정의로운 사회, 공정사회를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자기가 자기 앞의 시대를 불의의 시대라고 하고 정의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데 이게 정의로운 인사입니까? 하루에 한 명씩 낙하산 인사를 하는 게 이게 정의로운 인사입니까? 불의한 인사입니까? 누가 봐도 불공정한 인사죠. 불의한 인사죠.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전 정권은 불의의 시대였고 나는 공정한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정의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일단 문재인 정권이 하는 이야기는 일단 의심하거나 일단 의심해야 됩니다. 또는 그 말을 거꾸로 해석하면 대충 맞을 겁니다. 지나간 시대를 불의의 시대라고 했다면 거꾸로 해석하면 영광의 시대죠. 대한민국의 지난 70년은 영광의 시대지 불의의 시대가 아닙니다. 지난 시기에 방송이 불공정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 말은 지난 시기 이명박 박근혜 때는 방송이 비교적 공정했다는 이야기죠. 지금처럼 방송이 불공정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심판을 내려가지고 KBS, MBC의 시청률이 폭락하고 유튜브 방송 시청률이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조사의 교훈은 뭐냐 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은 그 속성이 끼리끼리 민주당이다. 즉 좋은 말에 속으면 안 된다. 그 정치 세력의 선전에 넘어가지 않으려면은 말에 속지 말고 행동을 보고 과거를 보고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